예, 이어서 행렬의 기본 연산과 사다리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행렬 A의 다음 세 가지 타입의 연산들을 저희가 기본 행연산이라고 합니다. row operatio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어떤 두 개의 행을 서로 바꾸는 경우, 어떤 행에다가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경우, 어떤 행에다가 상수를 곱한 후에 다른 행에다 더하는 이 세 가지 타입의 row operation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 행 연산은 바꾸거나 0이 아닌 어떤 값을 곱하거나 어떤 행에다가 상수를 곱한 후에 다른 행에 더하는 이 세 가지 연산을 기본 행렬의 로우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 행 연산을 필요에 따라서 한 번 또는 여러 번 거친 것을 행동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n 곱하기 n 항등 행렬을 저희가 i 행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한 번의 기본 행 연산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n by n 행렬을 기본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거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타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행렬의 기본 연산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 곱하기 3에 항등행렬 A가 있었어요. 그럼 항등행렬은 여기 있는 이 대각의 값들은 전부 다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의 값은 0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본 행연산에 대응하는 행렬들을 각각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1행의 1행의 성분과 2행의 성분을 서로 바꿨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기본행 연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항등행렬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행 성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자, 여기서 이게 R1, R2, R3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뭐죠? R은 뭐의 약자였죠? 로우, 그렇죠? 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즉 R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R3로 대치한다. 그렇죠? 이건 저희가 기본 행 연산에서 검토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분에다가 행 성분에다가 그러니까 R2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R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고 어떻게 해요? 3행하고 더하죠. 그거를 또 3행에다가 대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0, 마이너스 3, 그죠? 0이 될 거예요. 그죠? 그거를 뭐하고 더해요? 그죠? 세 번째 행하고 더한대요. 세 번째 행은 0, 0, 1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오죠? 0, 두 개 더하니까, 그죠? 마이너스 3, 1이 나오죠. 요거를 어디에다 대치해요? 마지막 세 번째 행에다 대치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행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세 개의 기본 행렬이 항등 행렬로부터 만들어지는 연산을 저희가 지금 보는 건데, 자, 항등 행렬로부터 기본 행렬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 항등 행렬 가지고 기본 행렬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항등 행렬은 어떻게 됐겠어요? 얘는 1, 1, 0, 0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항등 행렬에 뭐요? 마이너스 2, 즉 여기 나와 있는 R2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R2로 보낸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여기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I4라고 하는 항등 행렬, 그죠? 그죠? 혹은 뭐 제가 단위 행렬이라고도 얘기했었죠, 그죠? 이 행렬의 3행과 4행을 서로 바꾼 거예요. 즉, 요 기본 행렬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I4에서 나온 건데, I4는 1, 0, 0, 0, 0, 1, 0, 0, 0, 그쵸? 0, 1, 0, 0, 0, 0, 1. 자, 이렇게 있고, 요 놈이 R1, R2, R3, R4라고 할 때 요 두 개를 바꿨네요. 그죠? 요 두 개를 바꾼 거예요.
바꿔서 뭐가 됐다? 요 놈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기본 행렬인 거고, 자, 항등 행렬 I3를 즉 자, 요거를 세 번째 행에다가 저 R3에다가 3배를 했대요. 그 얘기 뭐죠? 이게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일행하고 더했대요. 일행인 100이고 003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103이 되겠죠. 그죠? 요거를 해서 만든 행렬이다 라는 거죠. 그쵸? 요거를 요 세 번째 행과 그다음에 R1을 더해서 어디다 집어넣은 거예요? R1에다 넣은 거죠. 그래서 요 행렬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기본 행렬을 가지고, 그죠? 요 세 개의 기본 행렬이 항등 행렬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행렬의 기본 연산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어떤 두 개의 행을 서로 바꿀 수도 있고, 어떤 행에다가 0이 아닌 상수를 곱할 수도 있고, 어떤 행에다가 상수를 곱한 다음에 다른 행에 더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행렬에서 이런 기본 행 연산은 왜 하나요? 뭐라고 왜 하는 이유는 행렬의 기본 행 연산 자체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선형 방정식을 풀거나 행렬을 다루는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손쉽게 직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요 기본 행 연산이 현재는 다소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좀 뭔가 익숙해지면 되겠죠. 익숙해진다면 여러분이 이 선형 방정식을 풀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행렬의 기본 연산, 이 사다리꼴에 대한 형태를 저희가 이해를 해가면서 좀 다소 복잡한 내용들을 좀 문제 풀이를 통해서 좀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기본 행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선형 방정식, 행렬, 행렬식, 응용 문제 등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해서 선형 방정식을 좀 쉽게 풀 수 있겠구나라는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피벗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피벗은 뭐냐? 행렬의 행이에요. 각 행, 로우, 저 가로 축에 있는 값들, 그쵸? 0이 아닌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수를 행렬에서 피벗으로 삼을 수 있대요. 그쵸? 그리고 m 곱하기 n 행렬 a가 기본 행 연산들을 거쳐서 기본 행 연산들을 거친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저희는 row echelon form이라고 해서 REF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자, REF라고 하는 이런 행 사다리꼴 형태는 행렬을 뭘 통해서?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막 계산을 했더니 아래에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럼 우리는 특별하게 REF, row, 행, echelon, form 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0으로만 이루어진 행들은 만약에 있는 경우 행렬의 어디? 아래쪽에 나타내야 되고, 모두가 0이 아닌 행의 가장 왼쪽에 가장 처음 나타나는 0이 아닌 수를 피벗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0은 아닌 연이은 두 행이 있다 그러면 아래쪽의 행의 피벗은 위쪽 행의 피벗보다 어느 쪽? 오른쪽에 있을 경우 이 형태를 저희가 row echelon form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놈은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0으로만 이루어진 행들은 어떻게 행렬의 가장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REF 형태가 되려면. 그리고 모두가 0은 아닌 행의 가장 왼쪽에
가장 처음 나타나는 0이 아닌 수를 피벗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연이은 0이 아닌 연이은 두 행이 있을 경우에 아래쪽 행의 피벗은 위쪽 행의 피벗보다 어느 쪽?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를 REF라고 한대요. 자, 뒤에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행렬이 사다리꼴이래요. 그럼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이 행들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0이 아닌 수를 피벗으로 삼을 수 있고, 자, 0이 아닌 두 행이 있을 경우에 아래쪽에 있는 피벗은 처음 가장 왼쪽에 있는 0이 아닌 수라 그랬으니까 위쪽에 있는 행보다 피벗이 어떻게 있어요? 아래쪽에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런 경우를 저희가 행사다리꼴 어떻게? 그쵸? 로우 에슐런 폼이라고 한다. 요거를. 그쵸? 자, 그런데 m 곱하기 n 행렬 a가 기본행 연산을 거친 후에 행사다리꼴의 세 가지 조건에다가, 지금 요런 조건에다가, 여기 있는 요 조건에다가 네 번째 조건까지 만족을 시키면 이거를 기약행 사다리꼴 reduced row echelon form, 그래서 REF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요놈의 네 번째 조건이 뭐냐? 각 행에 피벗을 포함하는 열에는 피벗 이외의 항들이 뭐다? 모두 0일 경우에 어디에? 열. 저 세로 쪽 얘기하는 거예요. 열. C. 저 그럼 뭐예요? 자, 피벗을 그죠? 여기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값은 여기는 없으니까 뭐 상관없죠. 근데 얘는 어때요? 피벗이 요 행에서는 요 세로 방향에 있는 여기 그죠? 피벗 이외의 값들이 전부 다 뭐예요? 0이죠. 자, 이것도 피벗이죠. 여기 피벗 이외의 값들이 전부 다 0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REF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네 번째 조건인 네, 피벗을 포함하는 열이니까 피벗을 포함하는 열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여기일 때 나머지 값들이 전부 다 0인 경우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한다? reduced REF라고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1, 2, 3 열의 숫자 1 아래나 위가 모두 0이죠. 1이라고 하면 피벗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개념을 우선 잡고 계시면 되고, 이 형태가 뒤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는 저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약행 사다리꼴인 모든 행렬은 행사다리꼴이죠.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고, 그리고 기약행 사다리꼴이 더 특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네, 요 관련해서 저희가 REF를 이제 기본 행렬에서 REF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행렬이 모두 행사다리꼴임을 REF임을 한번 알아보세요. 어때요? 피벗, 그리고 요 존재 자체는 피벗 이외의 값들이 전부 다 0으로 존재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피벗 있고, 그 이외의 값들 전부 다 0이고, 위에는 그리고 0이 아닌 그 피벗들이 존재할 경우에 위에 있는 피벗이 아래에 있는 피벗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REF를 만족하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벗 있고요. 그렇죠? 네. 자, 만족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0은 제일 아래에 있죠.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피벗 아래의 수들이 모두 0이므로 우리는 로우 에슐런 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행렬에 모두 기약 REF인지를 보려면 피벗 이외의 열에서 그죠? 나머지 다 0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기 피벗이고 다 0이네요.
그죠? 피벗, 그죠? 예, 다 0이네요, 그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도 피벗은 또 있는데 여기 또 0이네요, 그죠? 자, 전부 다 만족을 하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피벗일 경우에 다 0이고, 피벗일 경우에 그 열에 다 0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피벗 위 아래에 있는 수들이 모두 0이므로 기하행 사다리꼴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의 어떤 행렬이 기하행 사다리꼴이고 어떤 행렬이 행 사다리꼴인지를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간단하게 좀 풀어볼 수 있겠죠. 자, 1, 2, 3번 보시면 각각의 피벗이 존재를 하고 그 이외의 값들이 전부 다 0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번 마찬가지. 자, 피벗 이외의 값들이 다 0이네요, 그죠? 또 피벗 값들이 여기 확인해 보면 전부 다 0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1, 2, 3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하행 reduced REF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자, 4번의 경우는 어떻죠? 자, 피벗 있어요. 이런 같은 경우는 여기 만족을 하네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피벗 여기 있죠.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자, 우선은 RREF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피벗인 경우에 자, 어떻게 되죠? 요 놈이 그 다음 행이 피벗인데 어때요? 위에 있는 행에 있는 피벗보다 어떻게 있어야 되죠? 이쪽 오른쪽으로 더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4번의 경우는 REF도 아니고 reduced 당연히 이것도 아닌 값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은 조금 여러분이 개념을 잡고 있는 상태고, 이 REF라고 하는 놈의 형태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reduced REF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이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자, 이런 저희가 그 사다리꼴 형태 REF 형태를 한 이유는, 자,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기하행 사다리꼴을 구하기 위한 기본 행 연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전향 단계, 후향 단계라고 해서, 전향 단계는 피벗의 아랫부분이 0이 되도록 하고, 자, 후향은 백워드는 피벗의 윗부분까지 0이 되도록 행 연산을 실행을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일반 행렬을 이런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전향 단계와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후향 단계를 거쳐서 피벗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을 0으로 만들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선형 방정식을 쉽게 풀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향과 후향이 있고, 전향과 후향이라고 하는 거는 피벗의 아랫부분을 0이 되도록 하는 거는 전향, 피벗의 윗부분까지 0이 되게 하는 거는 후향. 이 두 단계를 다 저희가 거칠 수 있다. 그래서 전향 단계까지만 연산 과정에서 실행을 하면 이거를 우리가 행사다리꼴을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구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전향에다가 후향까지 실행하는 거를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통해서 일반 행렬을 저희가 사다리꼴의 그 행렬 형태로 만들어 간다라는 걸로 저희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일반 행렬 A를 기약 행사다리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RREF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피벗을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라고 쳤어요. 그리고 자, 요번에 있는 여기 있는 걸 R1, R2, 자, R3라고 여러분이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피벗으로 정해져 있는 요거는 자, 고정이고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되어지고 그 뒤에 저희가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값을 이렇게 대치를 하는 겁니다. 즉, 그러면 마이너스 1을
R1에다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0, 0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지금 R2를 더하래요. R2는 2, 1, 0이었어요. 자, 두 개를 더했더니 그죠? 더한 거예요, 지금. 자, 더했더니 어떻게 되죠? 값이 0, 0, 1, 0이 됩니다. 요 값을 어디에다 집어넣어라? R2에다 넣으래요.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R1은 피벗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이렇게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요 값이 R2에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그 R1과 R2는 지금 현재 어때요? RREF에 그죠? 피벗 아래에 있는 값, 피벗 위에 있는 값은 자 0으로는 표현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 아직 R3에 있는 값이 RREF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값도 저희가 계산하기 위해서 자, 이 피벗에다가 R1에다 3을 곱해요. 그러면 3, 0, 0이 될 거고 거기 R3를 더한대요. 마이너스 3, 1, 1이 된대요. 이걸 또 더하죠. 그죠? 더하니까 그 결과는 0, 0, 1, 1이 되고 요거를 그쵸?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R3에다 넣은대요. 그 R3에다 넣었더니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아직 어때요? 지금 기약 사다리꼴 형태가 되려면 피벗 열에 있는 값들은 다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가 아직 기약 사다리꼴 형태가 아닌 상황이죠. 자, 이 값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피벗을 자, R2로 바꿨어요. 피벗을 R2로 바꾸면 피벗으로 정해진 열은 값이 변하지 않고 행 연산을 할 때만 값이 잠깐 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R2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0, 0, 마이너스 1, 0이 되고 거기에 R3을 더해주면 그러면 자, 어떻게 되죠? 0, 0, 0, 1이 되죠. 걔를 어디다 넣으래요? R3에다 넣으래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들어가고 각각의 피벗의 값에 열에 존재하는 피벗 이외의 값들이 전부 다 0이 되죠. 자,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reduced row epsilon for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 개의 피벗이 모두 항이 그렇죠? 아래 위와 아래에 있는 항들 즉 열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모두 0이기 때문에 기하 행사다리꼴 형태가 만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있었던 이 행렬을 저희가 기본 행렬의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아래쪽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향, 그죠? 전향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기본 행 연산에서 전향 단계만 거치면 가우스 소거법이고 후향 단계까지 거치면 우리가 가우스 조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우스 소거법은 행사다리꼴을 만들어내고 가우스 조단 소거법은 기약행 사다리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바로 행렬이나 선형방정식을 다룰 때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왜 뒤에서 이제 이런 그 R, E, F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자, 선형 방정식을 풀 때 왜 쉽게 정리가 되는지는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개념을 배워갈 겁니다. 네. 뭐 벌써 좀 개념을 잡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기약 형태를 저희가 만들게 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기약 형태를 만들면 이 각각의 값들을 저희가 그대로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행렬을 그렇죠? RREF 형태로 만든다. 뒤에서 또 점점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갈 거니까 우선은 RREF를 구하기 위한 가우스 소거법이나 가우스 조단 소거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행렬 일반 행렬 A를 기약 행사다리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얘를 피벗으로 만들었네요. 그죠? 자, 피벗을 만들었고 여기에 마이너스 5를 자, 여기다 곱해서 어떻게 해요? 얘하고 더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5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이네요. 거기에 R2, 5, 6, 7, 8을 자, 어떻게 해요? 더하죠? 자, 더해서 봤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여기는 0이 될 거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저 여기 마이너스 8,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 값을 R2에다 넣었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R1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R3하고 더했네요. 그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9를 곱하고 얘하고 더한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자, 이렇게 또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피벗을 가지고 밑에는 전부 다 00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 피벗은 당연히 이제 R2가 되겠네요. 여기는 다 했으니까. 그럼 요거 가지고 구하려면 이번에는 피벗을 R2로 정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즉 여기 있는 R2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자, 어떻게 8, 저 16, 저 24가 될 거고, 걔를 R3하고 더하네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저 마이너스 16,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그래서 그 값을 더하면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기하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즉 요 마이너스 4를 1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행 연산인 상수를 곱했어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했더니 자, 이런 값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위에 있는 기하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위에 있는 요 마이너스 2를 그죠?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엔 또 R2에다가 요 얘를 피벗으로 정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한 상태면 어떻게 되죠? 0, 마이너스 2,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거를 더하죠. 어떻게? 1, 2, 3, 4하고 더하죠. 그죠? 그러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요 값이 어디로 들어가요? R1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각각의 피벗을 제외한 나머지 열에 있는 이 값들은 자, 0, 0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다 0이기 때문에 가장 아래에 있는 행이 존재하고, 자, 결국 기약 행사다리꼴 형태가 됐네요. 자, 일반 함수를 가지고 일반 행렬을 가지고 기본 연산을 통해서 기약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행렬을 행사다리꼴로 만들었을 때 행 전체가 0이 아닌 행의 개수는 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계속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자, 저희가 이렇게 행 전체가 0이 아닌 행의 수를 저희가 행렬의 랭크, 개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바로 좀 개념을 잡아볼까요? 그래서 자, 다음 피벗들이 동그라미로 그려진 행 사다리 꼴이에요. 좀 여기 있고 피벗 이거 다 0이니까, 그렇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행 전체가 0이 아닌 행의 개수, 행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닌 행의 개수. 피벗들만 딱 체크가 되면 되겠죠? 그럼 이 랭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얘는 2. 그죠? 얘는 3. 그죠? 얘는 3. 네. 이런 식으로 주어진 행렬을 행사다리꼴로 만들었을 때 행 전체가 0이 아닌 행의 수를 우리는 행렬의 랭크, 개수라고 얘기한다. 이걸 또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어진 행렬 A의 개수를 구해보자. 그럼 우선 뭘 만들어야 돼요? 행사다리꼴로 만들어야죠. 저 로우, 실론, 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쭉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는 R1, R2, R3라고 저희가 적어놓고 먼저 첫 번째 아래 항들을
요 아래 항들을 이 피벗의 아래 항들을 0을 만들기 위해서 피벗을 정해놓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죠. R1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서 R2하고 더했더니 자 밑에 0 만들고 이제 이런 값이 나왔네요. 수식에 의해서 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요 값을 또 0으로 만들어야 저희가 사다리꼴 형태로 만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을 첫 번째 피벗에다가 곱하고 세 번째 행과 더해서 걔를 여기다 대치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도 0을 만들었고 이제 여기도 0을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 피벗은 당연히 여기까지 이제 자동으로 영역이 채워졌고 이제 요 값을 이제 피벗으로 정하고 밑에 있는 값을 0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3을 R2에다 곱하고 그 놈을 자, 요 놈하고 더해서 R3에다가 대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는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행사다리꼴이 만들어졌죠. 행사다리꼴 형태가 존재가 그죠? 각각의 피벗 이외의 값들 0으로 채워졌고 0이 아닌 그 행들이 아래 행은 자 위에 있는 행의 피벗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형태가 되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행사다리꼴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0이 아닌 행은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으니까 이 행렬의 랭크는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반 행렬을 행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개수 랭크를 구하는 과정을 저희가 풀이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행렬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하고 행사다리꼴로 만들고 그 결과 모두가 0인 행을 제외한 행의 개수가 바로 행렬의 개수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피벗 다 그렇죠? 사다리꼴 형태로 다 만들었죠. 그죠? 이놈의 개수는 3이고 이건 0이니까 제외하고 피벗 확인하고 사다리꼴 형태 맞고 개수가 2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행렬의 개수는 결국 피벗의 개수하고 그렇죠? 동일하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요 사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있는 이제 일반 행렬을 결국 여러분이 REF 형태로 만들기 위한 그죠? 가우스 소거법을 활용하는 거고 자, 가우스 소거법 가지고 저희가 또 활용을 해보면 첫 번째 요놈을 피벗을 만들고 당연히 밑에 있는 값들을 제가 0을 만들기 위해서 그쵸? 우선은 첫 번째 요 밑에 있는 거를 0으로 만들려면 사실 이 3이라는 값을 3분의 1을 곱해서 바로 대치를 하죠. 자, 대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두 번째 행과 그죠? 더합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뭐 당연히 여기는 또 0으로 바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첫 번째 R1은 존재하고 자, 그대로 유지하고 다음에 이놈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0을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 R1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내 그 이유는 세 번째에 있는 요 놈을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려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세 번째 행과 더해서 R3 값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즉 피벗 이외의 값은 전부 다 0으로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피벗에 있는 값에 밑에 있는 요 값을 0으로 만들어야 저희가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R2에 있는 값을 마이너스 1을 곱해서 R3과 더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제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만드는 기본행 연산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을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정말 이 값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행의 각 항들이 모두 0이 아닌 행의 개수는 저 몇 개? 3개죠. 3개이므로 개수가 랭크는 3이다 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 나와 있는 형태 일반 행렬을 자 어떻게 REF 형태로 만드는 연습을 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A와 행동치인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 번 또 풀이를 한대요. 그럼 얘를 피벗을 만들고 요 밑에 있는 요 값들을 계속 0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런 연산들을 계속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R1, R2, R3, R4라고 저희가 명시를 하고 각각의 행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서 요 수식을 적용해서 R2에 대치를 하면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0이 만들어지고 또 요 수식을 통해서 또 대치를 하면 요 밑에 있는 값도 또 0이 만들어지고 또 요 수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우스 소거법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또 자, 이런 식으로 다 0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피벗은 뭐죠? 요 놈이 되는 거고 나머지 요 놈도 또 0으로 만들기 위한 수식을 또 적용하겠네요. 자, 저는 계속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를 실제 요 이 수식들을 R1, R2, R3, R4라고 명시를 하시고 피벗으로 정해져 있는 행은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직접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값도 저희가 계속 0으로 만들고, 그렇죠? 또 밑에 있는 값도 이 피벗의 값 밑에도 0을 만들기 위한 계산을 했더니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렇게 되면 0인 행은 이제 제외가 돼야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두 개, 결국 랭크는 2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행렬은 그래프의 표현이나 응용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저희가 인접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저젠시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놈은 주어진 점의 개수가 n일 때 다음과 같이 n 곱하기 n 행렬로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 만약 두 점 사이에 연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1이라고 하고 연결이 없을 때는 0이라고 한 거예요. 즉 1, 2, 3, 4, 1, 2, 3, 4라고 하는 요 각각의 포인트들이 있고 지금 어때요? 각각의 1과 1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1과 1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0. 마찬가지 이렇게 2하고 2도 연결 안 돼 있으니까 0. 그대로 독립적으로 다 존재하니까 그럼 다 0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하고 2가 연결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1하고 2가 연결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거꾸로 이 입장에서도 보면 1하고도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하고 4도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2하고 4도 연결이 돼 있고 또 반대죠. 2하고 4도 연결이 돼 있고. 그죠? 결국 이런 그래프에 대한 연결 포인트를 아주 간단하게 이 행렬을 가지고 인접 행렬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 행렬이 사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나 그죠? 알고리즘 여러분이 뭐 자료구조 알고리즘 수업 들으면 이제 그래프라는 것도 많이 배울 텐데 이런 연결에 대한 것도 이런 간단한 2차원 행렬을 통해서 보통 저희가 이걸 인접 행렬이라고 하는데 인접 행렬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최단 거리를 구하는 경로 문제도 저희가 사실은 앞서 설명했던 그런 개념을 조금 확장해가지고 뭐 패스, 통신 네트워크의 연결, 그래프 이론 등의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뭐 샌프란시스코, 뭐 로스앤젤레스, 뭐 시카고, 보스턴, 뉴욕, 마이애미, 뭐 뉴올리언스 이렇게 저희가 표를 만들고 그죠? 거기에 가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 있는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샌프란시스코 뭐 이렇게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겠죠. 뭐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여기 있는 값들을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값들을 그렇죠? 그래서 최단 경로를 구할 때도 이 값들을 채워서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게 관련되어 있는 최단 패스를 구한다거나 뭐 연결에 대한 포인트도 저희가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그림을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서
저희가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계속 배우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다뤄볼 거니까 뒤쪽에서 자세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어떤 그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에 햄버거하고 달걀 뭐 이런 결합을 해서 세트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 주문하는 사람이 취향에 따라서 뭐 세트 메뉴를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 세트 메뉴들이 보면 각각의 이 들어가는 이 재료들이 좀 다르네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어떤 그룹이 단체 손님이 와서 A세트 1개, B세트 4개, C세트 2개 뭐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주방에서 얼마나 많은 음식 재료를 준비해야 될지 사실 단순하게 계산 뭐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를 행렬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고객이 C세트를 주문했다가 뭐 D세트로 뭐 변경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주방에서 원래보다 얼마나 더 적은 음식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까, 혹은 또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지를 행렬 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벌써 이제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 이게 행렬로 표현이 되겠다라는 걸 감을 잡으셨죠. 자, 이런 식으로 자, A라는 세트, B, C, D 세트가 그죠? 네, 아까 전에 앞에서 보시면 음식 저기 재료인 거죠. A 세트는 뭐 달걀은 없는 거고 칩은 120, 삶은 콩은 100, 햄버거는 1개. 네,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A 세트, B 세트, C 세트, D 세트의 음식 재료들을 행렬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주방에서 지금 어때요? 세트별로 뭐 A 세트는 뭐 1개, 뭐 B 세트는 4개, 뭐 C는 2개, 2개 이러면 이 양을 저희가 행렬을 통해서 그대로 그냥 더하면 되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전체 우리가 총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갑자기 주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C에서 D를 빼죠. 그죠? C에서 D를 빼면 바로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을 적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계속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대량의 부품 공급을 필요로 하는 생산 공정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대량일 경우에는 이런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빨리빨리 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 여러분이 폭넓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행렬은 사실은 함수의 어떤 변환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y는 ax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x라고 하는 게 결국은 a, b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매핑을 시키고 요 앞에 있는 a라고 하는 펑션이 이런 행렬 형태가 됐다. 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y는 ax니까 a의 행렬을 넣고 b는 이렇게 넣었어요. 그쵸? 그러면 요 a라는 펑션, 즉 요런 매트릭스에 의해서 입력값인 x가 어떤 출력값으로 바뀌어요? a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b는 부호가 바뀌네요. 즉 a는 그대로 두고 b는 마이너스 b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돼요? 뭐 A, 자 B라는 지점이 원래 자 X에 대한 놈이었다면 Y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A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B가 마이너스 B 이쪽으로, 그죠? 이렇게 Y 이렇게 출력값이 이쪽으로 바뀌는 거죠. 즉 X축의 반사가 돼서 이런 식으로 대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함수의 변환이 굉장히 유용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죠? 네. 원래 있었던 A, B가 그렇죠? 앞에 있었던 이런 A라는 펑션을 만나서 대칭되는 A, B의 점이 어떻게 바뀌어요? A 마이너스 B로 바뀌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변환이 되죠. 자, 그러면 각각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여기는 지금 여기 약간 플러스인데 좀 바뀌었네요. 여기는 앞서는 여기 밑에가 마이너스였고 이제는 이제 위를 마이너스를 시키면 이번엔 어떻게 돼요? A가 이제 이번에 마이너스 축으로 가는 거죠. B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B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A 좌표값만 이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두 개 다를 마이너스 시키면 원래 있던 값이 다 마이너스 값으로 아주 간편하게 바뀌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하는 형태가 원점 대칭 변환이 됩니다. 네, 이처럼 이제 행렬을 이용을 해서 A라고 하는 펑션을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이걸 매핑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함수 변환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뭐 영상 처리라든가 뭐 신호 처리 같은 거 여러분이 하실 때 이런 행렬에 대한 그렇죠? 변환을 많이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개념을 미리 머릿속에 잡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그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저희가 좀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부터는 이제 여러분 이게 사실 좀 온라인 강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해요. 사실 이론적인 강의는 제가 좀 많이 좀 축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부하게 하고, 실제로는 여러분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선형대 수학을 이제 구현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옆에 그 짝과 제가 지금 뭐 출석부를 기반으로 이제 두 명이 한 조가 되게끔 구성을 지금 해놨는데, 온라인 수업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요거를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저렇게 두 명이 한 개조로 만든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을 좀 여러분이 직접 짜실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요. 물론 저희가 실습장은 없지만 여러분들 뭐 개인들 다 노트북 있으시죠? 그리고 노트북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실습실 가셔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뭐 이용하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른 저기 C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선형대 수학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구현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틀랩을 가지고 하셔도 좋고요, C로 직접 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C로 구현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매틀랩은 사실은 뭐 전자공학과나 그렇죠? 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이렇게 구현하는 언어라기보다는 좀 시뮬레이션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좀 C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구현하는 거를 좀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그 온라인 강의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전달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우선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북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길 권장합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는 보통 뭐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같은 데 검색하셔서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무료 설치 가능해요. 그래서 이 무료 설치 할 수 있는 형태를 좀 여러분이 취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선 프로그래밍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C 프로그래밍을 짜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이 코드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이 형태대로 여러분이 설치한 비주얼 스튜디오에 그대로 한번 타이핑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난 설치돼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정도는 요즘은 뭐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데 굉장히 많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C 플러스 플러스 혹은 뭐 C 언어를 저기 구현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딩이죠. 코딩하고 실행시키는 것들을 한번 온라인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메일을 보내주세요. 이거를 좀 찾아보는 것도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설치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사실 이제 이게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대면 수업이면 제가 좀 어떻게 설치하고 실행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선 뭐 대면 수업이 됐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코드를 한번 여러분이 좀 타이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플레이 잠깐 멈추시고 이걸 그대로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구현을 하실 때 얘는 지금 뭐냐면
여기 보면 배열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현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 int 뭐 v 매트릭스 a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C 프로그래밍 수업을 여러분들 1학년 때 거의 들으셨으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혹시라도 C 언어를 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여러분이 그냥 타이핑을 통해서 결과를 좀 확인하는 형태로 하고, 대면 수업 때 제가 직접 구현한 코드를 같이 돌려가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프린트 F문하고 스캔 F문을 가지고 각각의 행렬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2차원 배열을 통해서 행렬에 값을 넣어주는 형태입니다. 뭐 C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뭐 바로바로 이해하실 거고,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우선은 이 코드를 그대로 쳐서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지 좀 셀프 스터디를 좀 해주시고, 대면 수업 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스캔F 같은 거 쳤을 때 여러분이 뭐 오류가 난다 그러면 스캔F 언더바 S 형태대로 하시면 오류가 나지 않을 겁니다. 언더바 S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코드가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것도 잠깐 멈추시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여기 또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코드를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배열을 저희 30x 30짜리 배열을 만들고,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이제 맥스 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30x 30 행 열짜리 매트릭스를 만든 거예요.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쓰면 여기가 30, 여기가 30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배열이 이제 이런 식으로 A, B, C에서 이제 세 개가 만들어진 거고, 그죠? 여기 안에 N과 M은 지금 사실은 몇 행 몇 열을 만들 건지, 이건 이제 임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이 뭐 3 곱하기 3을 만들겠다 그러면 아까 전에 있었던 30by 30 행렬 중에서 3by 3만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값들을 또 입력을 받고요. 자, 입력을 받아서 각각에 있는 행렬의 값들을 배열에 입력받은 값을 배열에 삽입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A하고 B 행렬을 더하네요. 그죠? A 행렬하고 B 행렬을 더해서 그 결과를 보여준 형태입니다. 지금 행렬의 결과를 보여줄 때 계속 이렇게 이중 포문의 형태를 쓰고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C 코드를 구현을 하면,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풀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A 행렬과 B 행렬을 자, 이렇게 더해서 그 결과가 실제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서 있는 코드를 구현을 해서 하면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그다음에 두 행렬 또 곱을, 이번에는 이제 합을 3x 3짜리를 다 이렇게 쳤을 때 이 결과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렬의 곱셈 프로그램도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이번 시간까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프로그램의 어떤 연산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는 형태로 하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그 수업이 좀 계속 이렇게 녹화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 강의 어떤 이제 전달이 사실 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50%밖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식의 방법을 좀 찾아서 할지, 저희가 지금 수강 인원이 78명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뭐 동영상을 녹화하는 방법 말고는 지금 사실 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78명이 다 들어와서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게 지금 사실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수업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좀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뭐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저기 회의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좀 잘 참아주시고, 이런 프로그래밍 하시는 것들 좀 셀프 스터디 하시면서 뭐 C 언어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최대한 좀 그 서치를 하시고 그래도 모르시면 저한테 좀 메일을 보내주세요. 혹은 뭐 문자로 보내셔도 좋고요. 그럼 뭐 제가 내용에 대해서 뭐 답변을 좀 성실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